네,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시간이죠. 최희마의 TMI 시간입니다. 일발장전 진행자로 있는 이 최희마 앵커를 패널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. 최희마 앵커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앵커님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 요즘에 너무 잘 가고 있어요. 일단 모아 데이터 오늘 장 시작 전에 소개를 해 주셨는데 기업으로 바로? 그러니까요. 지금 5% 상승을 봤었는데 지금 거의 10%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, 앵커님. 역시나 이번 주 마지막 또 AI로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? 모아 데이터는 그냥 개별 기업이고 뭐 시장 매매의 참고용이죠. 그러니까 뭐 시장이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그거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자인데 저희 그 이력 좀 안 내버려졌어. H 경제방송 뭐예요? 한국경제방송. 네. 뭐 얘기다 까먹었네. 이 자리에 앉으니까 이게 불편하군요. 그 시청자분들이 이쪽 자리에 앉으시면은 예전에 그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이사인가요? 네. 이게 누우시더라고요. 근데 이 의자가 불편하군요, 의자. 의자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뭐 어쩔 수 없죠. 나 잠깐 앉아 있는 건데. 근데 자,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또 이 인공위성 오늘 모아 데이터는 내용은 뭐 저렇습니다. 오늘 이제 구글에서도 아마 컨퍼런스 콜을 구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AI를 다시 또 강화하는 구글은 사실 딥마인드 그 알파고가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사에 통해서 이 챗 GPT를 내놓으면서 서로 경쟁이 붙었는데 이제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.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, 뭐 아마존 가만히 있겠어요? 다 또 뭔가를 들고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큰 호흡으로의 이제 모멘텀인데 그 중에 한 조각일 뿐이에요. 모아 데이터는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대충 내용 다 나옵니다. 기업을 보통 이제 선택할 때는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남이 들려주는 얘기보다는 내가 직접 그 기업을 알아야 되는 의미에서 홈페이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뭐 내용은 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상승폭을 점점 키워나가고 그건 있는 뭐 시세는 잘 몰라요, 저도. 모아 데이터인데 또 AP 위성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AI가 뭐 통신, 우주항공 쪽으로 좀 더 확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. 네. 그때 사실 저는 조금은 너무 먼 미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우주항공 업종이 좀 반응을 해주더라고요.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고 네. 항상 우리는 상식 기준에서 뭔가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남들이 똑같은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쪽에서 보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좀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인공위성과 이거를 이제 한자어하고 영문으로 표기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를 좀 보고 싶어서 인공지능은 사람 인자에 만들 공자, 네. 알지자 그다음에 능할 능자죠. 한자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잘 만든 지식과 깨달음. 영어로 하면은 이제 AI라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. Artificial Intelligence 나오는데 Artificial은 글자대로 인위적인 그리고 또 Intelligence는 지능입니다. 인위적인 지능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인공위성도 보면 앞에 다 똑같아요. 인공지능, 인공위성. 네. 그 위성은 이제 뭐 글자대로 사람이 만든 별 지킴이.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인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.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볼 때는 인공위성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자 어렵게 저렇게 쭉 풀어놨을 뿐이죠.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저런 고민을 대부분 빠르게 뭘 대처하실 때는 안 하잖아요. 남들이 AI,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밖에 또 없으니까. 근데 얘기는 뭐냐면 저렇게 얘기들을 해주면은 그 뜻을 파악하고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 정책에 이것도 반영이 되고 우리가 사실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함의는 비밀 임무입니다. 세틀라이트라고 하는 영문이 비밀이라는 그 또 뜻이 있는데 위성이 왜 비밀리에 우리나라 항공을 들어올까? 그래서 정부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할 거다.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위성까지. 그래서 AP 위성을 그런 맥으로 조금 광의로 넓게 좀 생각해 본 거고 실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니까
KPS, 그러니까 사실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투리아라는 그 통신업자가 있는데 네. 그 통신 회사에 독과점 납품을 해요. 한 2억 불 정도. 장비하고 그다음에 뭐 위성 부품 같은 것들. 뭐 그러면은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큰 우리의 또 이슈가 있고 해서 9.5점을 모았는데 주시세가 이번 주에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은 아마 투자 경고가 들어갔을 거예요. 맞아요. 오늘은 조금 눌리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괜찮은 거겠죠? 그럼요. 위성은 얘기했잖아. 아까 인공지능하고 인공위성은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함의 속에서 똑같은 맥락이 다 있다. 이게 이제 약간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네.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인공지능과 인공위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있어 보이려고 좀 써놨는데 별로 있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없어요.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이 봐야 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렇죠.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항상 상식을 너무 벗어나서 막 어렵게 가려면은 생각이 복잡해지거든요. 네.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챗 GPT는 최이마 앵커가 최초인 듯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초는 아니고 네. 이 경제 채널에서는 가장 먼저 했죠. 코난 테크놀로지 원래 소개해 코난 주셨잖아요. 테크놀로지도 잘 압니다.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뭘까요? 이게 방송용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. 네, 코난 테크놀로지는 상장할 때 사실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이제 안현호 대표가 있을 때 상장을 했어요. 그래서 사실 카이하고 이 자연어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이 매년마다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개런티를 했었는데 사장이 바뀌셨죠. 정권이 바뀌면서 사장이 바뀐 다음에 사실 카이하고의 관계는 좀 단절이 됐는데 그 2대 주주, 그러니까 다음 주주가 SK란 말이에요. SK하고의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AI가 부각이 되면서 SK하고의 뭔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 아닌가. 이런 얘기면 해도 되나? 그런 비하인드 저는 스토리가 몰라요. 있었군요. 네. 네. 더 들어가면 위험하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그냥 그렇다라는 거 정도만 부드럽게 들으시면 되고. 네.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어찌됐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테마와 모멘텀의 가장 선두에 섰어요. 그 주인공이죠. 대장주라고 표현하는데 대장주의 시세가 살아있으면은 다른 쪽으로도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르지 않은 기업들로도 매기가 이제 순환하는 게 그게 이제 시장 매매입니다. 그러니까요. 코난 테크놀로지는 정말 조정도 이렇게 1% 내외로 살짝씩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직은 실적이 네. 숫자가 조금 그렇고 기대감으로 이제 선제적인 움직임이니까 조금 등락은 있겠죠. 앞으로. 네. 그리고 이 종목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. OSP를 어저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기업 탐방 기사를 한번 봤었거든요. 네. 나는 라면을 먹을지라도 내 강아지는 프리미엄 식품을 먹이겠다. 네.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OSP 이제 인공위성에서 갑자기 OSP로 넘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? 개인적인 관심사예요. 개인적인 관심사인데 네. 사실 이 댕댕이 저희 집 강아지들을 얘기하는데 사료, 의류, 뭐 액세서리, 거기에 이제 미용, 뭐 소모품, 애견용품, 뭐 애묘라고 하죠. 고양이, 네.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가구, 교육, 거기에 이제 최근엔 보험까지. 산업이 뭐 어마어마한 빛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 지출이 그래요. 제 지출이. 뭐 비근한 예로 소비를 할 때 엔터, 네. 컨텐츠 이런 것들 많이 소비하잖아요. 저도 음악 듣습니다. 네. 멜론을 통해서 한 달에 11,900원. 컨텐츠는 OTT, 뭐 그러면은 넷플릭스 한 달에 17,000원. 네. TV 수신료 몇천 원 나가겠죠. 합쳐봐야 5만 원인데 우리 그 댕댕이들한테 들어가는 두 분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드나요? 수십 배가 들어가요. 수십 배가. 네. 근데도 엔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수조 원이에요. 그죠?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수십조 원이지만 뭐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댕댕이 산업, 그러니까 패스 사업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OSP는 700억이에요. 수조 원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내가 실제로 더 돈 많이 쓰는 분야의 기업이 시가총액 700원, 이 승부 한번 해볼 만하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이 끝나면은 개인적으로 저도 주식은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지만 저축성으로 조금씩 한번. 왜냐하면 지난해 이 회사 상장할 때 이 대주주가 우진 비엔지인데 오버행 이슈 때문에 지금 대주주가 파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주관사인 대신증권이 총액 인수로 떠서
아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조금 대신증권 창고로 매도가 나오면은 그때가 바닥이 좀 되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는데 네. 적금 들듯이 우리 댕댕이를 위해서. 네. 댕댕이라고 하니까 근데 멍멍이 두 분의 쭈미 쭈쭈거든요. 네.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. 네. 쭈미와 쭈쭈에게 프리미엄 식품을 그렇죠. 제가 이제 내리시는군요. 본방 끝나고 뭐 네. 유튜브도 하는데 유튜브 하면 20만 원 받거든요. 네, 그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. 매일 유튜브로 찍어야 되나 저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속적으로 이 인공지능 섹터와 인공위성 섹터 그리고 펫푸드 업체 OSP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최이마의 TMI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